프랑스 파리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음식을 조리하던 프랑스인 여성 셰프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셰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레스토랑 내부는 검은 연기로 순식간에 뒤덮이게 됩니다. 셰프들은 식당 내 손님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남성 셰프가 다시 화염으로 휩싸인 건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란 아델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파리 고등법원의 판사셨고 어머니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발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크루아상과 카페오레로 하루를 시작했죠. 저녁이면 어머니가 만든 프랑스 가정식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겠죠? 16살이 된 저는 파리 최고의 발레 학교에서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발레 연습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발레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면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지역 자선 바자회가 열렸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동료인 한국계 판사 부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 뵌 한국 부부는 무척 친절하셨어요. 미경 아주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델은 듣던 대로 정말 예쁜 아이구나 하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어머니가 잠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신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바자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수라장처럼 뛰어다녔고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잡으셨어요. 아델,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금방 따라갈게. 재현 아저씨 따라서 일단 밖으로 먼저 나가 있으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하시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제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죠. 아버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엄마랑 꼭 돌아갈게. 우리 딸.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여보 하며 어머니를 찾아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연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공포와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델, 아버지께서 꼭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실 거야. 일단 우리랑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미경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현 아저씨는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해요. 빨리요. 하시며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계속 뒤돌아보며 아빠, 엄마 하고 외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랑 꼭 돌아갈게.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바자회장 앞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을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할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미안하구나. 한 소방관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알았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죠. 결국 부모님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미경 아주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재현 아저씨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난임으로 자녀가 없었던 재현 아저씨와 미경 아주머니는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프랑스인도 아니고 문화가 전혀 다른 한국인 부부와 살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런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양어머니께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렸죠.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양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땐 제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발레 슈즈를 신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났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 파리에서의 행복했던 날들은 끝이 났고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면 발레를 계속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발레 슈즈를 신지 않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발레 학교를 떠나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죠. 양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아들이 수업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무단 결석이 잦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싸웠습니다. 등의 이유로 말이죠. 그래도 두 분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니야. 어느 날 저는 양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양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였죠. 그날 밤 양아버지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아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래. 하지만 나는 내가 나올 때까지 이 문 앞에서 기다릴 거야. 정말 양아버지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결국 제가 문을 열었죠. 양아버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면서도 양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이 가슴 한켠에 쌓여갔어요. 집에서는 늘 프랑스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양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크로와상을 매일 아침 굽기도 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분은 제가 없을 때만 김치와 된장찌개를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전 그런 마음을 몰라주었죠. 대신 학교의 일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구멍이 잠시나마 메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17살이 되던 해봄, 선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죠.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있을 테니 가세요. 병실에서 저는 또다시 냉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양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들,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시는 양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거든요. 양아버지는 매일 새벽 출근 전에 들르셔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죠. 어느 날 밤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 우리가 널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게 된 거잖아. 돌아가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아빠가 사랑한다고 하신 게 자꾸 생각나서 양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도 널 정말 사랑해. 아들, 내가 우리 딸이 된 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들, 우린 내 부모님을 대신할 순 없어.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가족이 되고 싶구나. 내가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죠. 양아버지께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드렸고요. 그때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지셨단 걸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란 걸요. 양부모님이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주방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깨어나면 주방에서 들려오는 특별한 향기가 절 이끌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그거 뭐예요? 향이 너무 좋아요. 엄마는 놀란 듯 돌아보시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셨어요. 된장찌개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지. 한번 맛볼래? 그날 처음 맛본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마치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의 요리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고추장이야. 한국 요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 와,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불고기 양념하는 방법까지. 특히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배를 갈아 넣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프랑스 요리에선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배운 프랑스 소스로 불고기를 만들어 봤어요. 레드와인 소스에 한국의 배와 양파를 넣어 만든 불고기였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들, 이거 정말 맛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그때부터였을까요? 두 나라의 요리를 접목하는 게 제 작은 취미가 되었어요. 크림 소스에 김치를 넣어보기도 하고 라따뚜이에 고추장을 넣어보기도 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빠는 제 실험 요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죠. 우리 딸, 이제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셰프가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제 레시피를 발표했더니 심사위원들의 눈이 반짝였죠. 매우 흥미로운 시도네요. 당신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전통 프랑스 요리만 고집할 때 저는 한식의 맛을 접목시키려 노력했죠. 김치를 발효시키는 과정을 배우면서 알게 된 원리를 프랑스 치즈 요리에 적용해 보기도 했어요. 졸업 작품으로는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양고기 스테이크를 선보였는데 교수님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한국 요리의 대담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네요. 졸업 후 파리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하고 나서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배운 덕분일까요? 저는 묵묵히 견뎌냈어요. 아들, 너는 특별해. 프랑스 요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구나. 총괄 셰프의 그 말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동료들도 점점 제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종종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고 주방에서 열심히 채소를 손질하고 있을 때 총괄 셰프님이 새로운 수석 셰프를 소개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분은 김기현 셰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하게 될 분이에요. 처음 본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셰프복, 반듯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그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김 셰프님은 한국 특전사 출신으로 7년간 복무하셨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경력도 있으시죠. 주방이 술렁였어요. 특전사 출신이 셰프라니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첫 업무 시작은 우리의 모든 의문을 잠재웠어요. 스테이크 굽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고기의 숨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의 칼질은 마치 군인의 그것처럼 정확했고 불 조절은 예술이었어요.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죠. 주방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변해갔어요. 그의 지시는 간단명료했고 모든 직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김 셰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제가 구운 스테이크의 굽기가 조금 실수 났을 때였어요. 아들씨, 오늘 영업 종료하고 남아서 연습하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잘 버텨야 하는 눈빛을 보내며 퇴근했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의 온도를 확인하면서 아델씨는 프랑스인인데 한국 양부모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부드러워진 말투에 놀랐어요. 업무 시간에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네, 한식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식의 양념 비율로
프랑스식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슷한 관심사로 시작된 대화로 인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퇴근 후에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기현 씨, 어느새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는 제게 한식의 깊이를, 저는 그에게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을 가르쳐 주었죠. 아델,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한국, 프랑스 두 나라의 맛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설렜어요. 요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기현 씨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죠. 아버님도 특전사 출신이세요? 저도 몰랐던 아빠의 과거였어요. 두 분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계셨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군대에서의 에피소드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까지 두 사람의 공통점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기현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엄마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아빠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주방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수석 셰프였지만 퇴근 후에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특전사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셰프로서의 섬세함을 동시에 가진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져 갔죠.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주방이었어요. 런치 서비스가 끝나고 디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문득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무언가를 태운 줄 알았죠.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연기 같은데.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16살 때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죠.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엄마랑 꼭 돌아갈게. 2층 세미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은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때 기현 씨가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아들, 내 눈을 봐. 지금은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현 씨의 또렷한 목소리가 제 정신을 깨웠어요. 하지만 3층 레스토랑으로 연기가 빠르게 번져오고 있었죠. 나무로 된 인테리어들이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고 있었어요. 모두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돼. 기현 씨의 특전사 출신다운 침착한 지휘로 주방 직원들이 하나 둘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아들. 내가 있잖아. 숨을 크게 쉬고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기현 씨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죠.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드디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기현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위에 아직 사람이 있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부모님처럼 기현 씨를 또 이렇게 잃을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잖아. 기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죠. 꼭 돌아올게 아들. 약속해. 그 말을 남기고 그가 다시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죠. 16살의 그날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5분, 10분, 15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갔어요. 소방관들이 속속 도착했지만 기현 씨는 보이지 않았죠. 제발, 제발 살아서 돌아와줘. 그렇게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기 자욱한 입구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죠. 기현 씨였어요. 그의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대원을 불러주세요. 기현 씨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처럼 흘렀지만 동작은 정확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특전사 시절 이런 위급 상황을 대비해
많은 훈련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 제발. 옆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아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죠. 그제서야 기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들 약속했잖아. 꼭 돌아온다고. 나 이래봬도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라고.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의 셰프복에서는 연기 냄새가 진하게 났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좋은 냄새였답니다. 화재 사고 이후 호텔 레스토랑은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죠. 그동안 기현 씨와 함께 연구했던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레시피들로 우리만의 레스토랑을 열기로 한 거예요. 아들, 우리가 만드는 요리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기현 씨의 말처럼 우리의 레스토랑은 특별했습니다.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프렌치렉은 파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김치를 곁들인 프랑스식 해산물 요리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SNS에는 우리 레스토랑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한국인 셰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러 왔다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단골이 되었어요. 한국인의 희생정신과 프랑스의 예술성이 만났네요. 이런 퓨전 요리는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부모님은 매주 레스토랑에 오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엄마는 손님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해 주시며 행복해 하셨고, 아빠는 기현 씨와 함께 앉아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나누시며 즐거워하셨죠. 군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아빠가 판사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나고 기현 씨가 저를 루프탑으로 불렀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곳에서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었죠. 아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세련됨과 한국의 정을 모두 가진 사람이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기현 씨의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현 씨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치러졌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폴 드 파리에서 식을 올렸죠.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로맨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기현 씨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이제 진짜 아들을 얻었네라고 하셨죠.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가서 시댁 가족들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국의 전통시장도 가보고 템플스테이도 체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2개의 조국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정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니까요. 양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기현 씨에게서 배운 희생정신,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우리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기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두 마음이 하나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할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온 아델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부모님의 아델 씨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기현 씨와 행복한 100년애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아델 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감동 가득한 사연을 통해 인사드릴게요.